미 연방준비제도가 은행 사태와 물가에 동시 대처하기 위해 돈을 다시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대형 은행들의 구조 노력에도 지역 은행들의 파산 위기와 금융 불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어 아마존이 9,000명 추가 해고를 발표하는 등 미 대기업들의 감원 태풍이 계속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무보험자들이 대폭 줄어들었고 인종 간 격차도 상당히 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봄철 알러지 시즌이 20일이나 빨리 시작되고 있고 남부 지역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은행 불안과 물가에 동시 대처하기 위해 돈을 다시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6개국 중앙은행들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융자와 각국 간 통화 수합 확대 등을 공표해 돈 풀기를 들고 나와 22일 기준금리 조정에서도 0.25%포인트 소폭 올리거나 아예 동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수정 예측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1년 동안 돈줄을 바짝 조여온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돈줄 재기를 다소 느슨하게 하거나 돈을 다시 풀 수도 있다는 정반대의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6개국 중앙은행들은 일요일인 19일 공동조치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요청 시 특별융자를 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은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치를 취해왔으나 20일부터는 데일리로 매일 긴급 융자해주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개국 중앙은행들은 서로 다른 통화를 미 달러로 교환해 보유하는 통화 스왑을 4월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공동대처를 발표한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연준과 뱅크 오브 캐나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뱅크 오브 재팬, 유러피언 센트럴 뱅크, 스위스 내셔널 뱅크 등입니다. 6개국 중앙은행들의 일요일 특별 조치는 지역은행들의 파산 등 금융 불안이 지구촌 금융위기로 비화되는 것은 강력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돈줄 재기나 긴축 정책과는 정반대인 돈줄 조이기를 다소 느슨하게 하거나 사실상 돈줄을 다시 풀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은행 불안 사태에도 금리를 지난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으나 미국에서 연준은 빅스텝 가능성이 사라지고 0.25포인트 인상으로 원위치하거나 일각에선 동결시킬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연준이 22일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20일 현재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71.6%로 꼽고 있으나 동결할 가능성도 28.4%나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 2주 전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빅스텝으로 0.5포인트는 올릴 것으로 기정사실화했다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사태가 터지자 180도 코스를 바꾼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5% 내지 4.75%인데 22일 0.25포인트를 올리면 4.75% 내지 5%로 결국 5%대 기준금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란입니다. 미국 정부와 대형 은행들의 구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은행들의 파산 위기와 전체 금융 불안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장하고 나섰고 대형 은행 11곳이 다음 타겟이 돼버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300억 달러를 예치하는 등 긴급 구조에 돌입했지만 은행들의 잠재 손실이 1조 7천억 달러에 달해 파산 위기에 내몰린 지역 은행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전격 파산 사태로 불거진 미국 지역은행들의 연쇄 파산 위기와 그에 따른 전체 금융 불안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예금 보험 한도인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도 예금 전액을 100% 보장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JP모건 체이스 등 대형 은행 11곳이 다음 타겟이 돼버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300억 달러를 긴급 예치하는 것으로 구조에 나섰으나 금융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300억 달러 긴급 지원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는 지난 17일 72%나 대폭락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주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주간으로는 S&P가 플러스 1.4%, 나스닥은 플러스 4.4%를 기록해 증시도 연일 널뛰기 장세를 보이며 금융 불안이 가셔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와 지역은행들의 투자 실패, 테크 업종 등 특정 업종의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은행들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 손실을
엄청난 규모로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잠재적 손실은 2022년 말 현재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추산치에서는 6천억 달러로 나타났으나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1조 7천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시 폭락을 겪고 있는 5, 6곳의 지역은행들이 다음 파산 위험 은행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 한 주 주가가 75%나 폭락했고 퍼시픽 웨스턴, 웨스턴 얼라이언스 등은 절반 이상 날아갔으며 시온스 은행, US 뱅크콥, 키콥 은행 등도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행들이 파산 위험에 빠진 것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채권 수익률이 급락해 큰 투자 손실을 입고 있고 주고객 업종이 침체에 빠진 데다가 은행 부실화 소식이 SNS로 급속히 퍼지면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으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이번 사태로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극심한 불경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상당수 지역은행들이 대형은행들에게 넘어가 10대 은행들은 오히려 몸집을 불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페이스북이 10,000명 추가 감원을 발표하자 온라인 상거래 공룡인 아마존도 9,000명 추가 해고를 발표하는 등 중단 없는 미국 대기업들의 감원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테크 업종에서만 감원 규모가 3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들의 감원 태풍이 중단 없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가 10,000명을 추가 감원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아마존이 추가 대량 해고를 공표했습니다. 아마존은 20일 지난해 11월과 올 1월 두 번을 합해 18,000명을 해고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9,000명을 더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불확실한 경제와 가까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비용과 인원수를 더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은 4월 중순이나 말까지 어느 부서를 없애고 특정 부서에서 몇 명을 줄일지 결정할 예정인데 수익을 내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광고 비즈니스 부서까지 감원 대상이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에 몰리자 2019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웨어하우스를 중심으로 무려 80만 명이나 채용했다가 상황 변화로 대량 감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오피스 근무자 35만 명을 포함해 지구촌에서 모두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앞서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지난 11월 11,000명을 해고한 데 이어 이번에 10,000명을 추가로 내보내겠다고 지난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테크 업종에서는 지난 한 해와 올해 초까지 30만 명 이상을 대량 해고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들에 앞서 3월 초에는 시티그룹이 2,4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고 시리어스 XM 위성 라디오는 475명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2월에는 디즈니가 7,000명이나 내보내는 대량 감원을 발표했고 컴퓨터 제조업체 대리 6,650명의 대량 해고를 공표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2,000명, 월스트리트 저널 등 언론사를 운영하는 뉴스코는 1,250명을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새해 벽두인 1월에는 거센 감원 태풍이 몰아쳤는데 아마존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10,000명 감원에다가 8,000명을 추가해 18,000명의 대량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12,000명, 마이크로소프트는 10,000명의 감원에 돌입해 대표적인 초대형 기업들은 모두 10,000명 이상의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미국민 무보험자들을 대폭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인종 간 격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무보험자 비율은 2013년 20.4%에서 2021년에는 12.1%로 거의 반감됐고 흑백 인종 간 무보험자 비율 격차도 9.9%에서 5.3%로 거의 절반이나 축소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ACA 통칭 오바마케어가 미국민들의 건강보험 구입을 크게 높이면서 전체 무보험자들과 인종 간 격차를 거의 반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국민 전체의 무보험자 비율은 2013년에서 2021년 사이에 거의 절반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19세에서 64세 사이의 미국 성인들 가운데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 비율은 2013년 20.4%였다가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12.9%로 대폭 줄었고 팬데믹 기간 중인 2021년에는 12.1%로 더 줄어들어 근 10년 사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ACA 법에 따라 오바마케어를 이용하면 대부분이 정부 보조를 받아 월 프리미엄, 건강보험료를 보조받고 본인 부담금은 10분의 1 내지 5분의 1만 내도 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갖게 됐습니다. 2022년에 ACA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미국민들은 무려 3,500만 명으로 신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2,100만 명은 빈곤선의 138%까지로 확대된 저소득층이 이용한 사실상 무료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고 매달 프리미엄을 정부 보조받는 오바마케어 등록자들은 1,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팬데믹 사태 후에 메디케이드 확장을 선택하는 주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ACA 가입자들이 500만 명이나 한꺼번에 급증한 바 있습니다. 전체 무보험자 비율은 이에 따라 2021년 12.1%에서 2022년에는 8%로 더 급락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ACA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 인종 간 격차를 대폭 줄여 유색인종의 무보험자들을 더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히스패닉은 2013년 40.2%에서 2021년에는 24.5%로 낮아졌습니다. 흑인들의 무보험자 비율은 2013년 24.4%에서 2021년 13.5%로 떨어졌습니다. 백인들의 무보험자 비율은 2013년 14.5%에서 2021년 8.2%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흑백 간 격차는 9.9포인트에서 5.3포인트로 근 절반이나 좁혀졌습니다. 히스패닉과 백인 간 격차도 25.7포인트 차에서 16.3포인트 차로 개선됐습니다. 아시아계는 통계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백인들과 비슷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로 백인들의 무보험자 비율은 6.3%이고 아시아계는 6.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의 올겨울 이상 난동으로 꽃가루 알러지 시즌이 빨리 시작되고 있습니다. 꽃가루 알러지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은 최악의 20곳 중에 7곳이 플로리다에 있는 반면 동북부의 버펄로와 워싱턴 DC, 서북부의 시애틀 등은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봄철의 불청객 알러지 시즌이 올해는 더욱 빨리 찾아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올 1월과 2월의 겨울 날씨가 이상 난동을 보였기 때문에 봄철의 꽃가루 알러지를 중심으로 알러지 시즌이 일찍 시작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남부와 동부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올 1월과 2월 이상 고온을 기록해 평년보다 꽃가루 알러지가 20일이나 일찍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봄철 펄룬 알러지, 즉 꽃가루 알러지에 시달리는 미국민들은 6천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꽃가루 알러지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재채기를 자주 하고 코막힘과 콧물, 눈물을 많이 흘리며 심하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미국에서 최악은 캔자스주 위치타로 조사됐고 2위는 텍사스 댈러스, 3위는 펜실베니아 스크랜톤, 4위는 오클라호마 시티, 5위는 털사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알러지가 가장 심한 지역들 20곳 가운데 세라소타와 올랜도를 비롯해 7곳이나 플로리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알러지의 가장 양호한 지역들은 1위가 뉴욕주 버펄로이고 2위가 정반대에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6위는 워싱턴 DC로 조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몬드, 플로리다 마이애미 등은 꽃가루 알러지가 전국 평균보다 많아 봄철 알러지 시즌에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워싱턴 DC, 애틀란타,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오하이오 신시내티 등은 꽃가루 알러지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들 6천만 명 이상이 주로 고통받고 있는 알러지는 꽃가루 알러지인데 이번 조사는 꽃가루의 양과 시중에서 처방 없이 시판되는 알러지약 규모, 알러지 전문의 숫자 등을 종합해 최악과 최선 지역의 순위를 매긴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꽃가루 알러지가 실제로 심한 지역들과 알러지 환자들이 견디기 힘든 최악의 지역의 순위가 다소 다른 곳들도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